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장을 지낸 그 세 분, 이병기, 이병호, 남재준 국정원장, 이들 그 권세가들의 참 더러운 배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정원장이란 자리는 이 대한민국의 이 권력 세계에서는 사실상 2인자입니다. 2인자. 그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제가 볼 때는 두 자리인데, 하나가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하나가 국정원장이다.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통상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이 권력의 이 현실 속에서는 사실은 청와대 행정관보다도 권력이 별 볼 일 없을 때가 사실 많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 시절에 국정원장을 했다,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다. 그러면 사실상 그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넘버 2, 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정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두 개를 다 지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참 많은 권력의 단물을 빼앗아 먹은 이병기란 사람, 그 이병기란 사람이 법정에서 무슨 소리를 했느냐. 지금 국정원의 그 특별활동비, 그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 뇌물로 상납했다. 지금 검찰이 이렇게 좀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색이 대통령이 국정원이라는 소위 말하는 간첩, 저쪽 좀 여당이 말하는 그 간첩 잡으라고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 준 국정원에서 국정원의 그 특별활동비를 칼취해 먹었다, 이렇게 부도덕한 대통령이었다. 뭐 그런 구도 아니겠어요? 검찰이 지금 엮어놓은 게, 검찰뿐만 아니라 그 박영수 특검이. 그런데 그 이병기가 뭐라고 법정에서 얘기했냐면, 그렇게 쓸 줄 몰랐다. 그렇게 쓸 줄 몰랐다. 배신감을 느낀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야, 정말 이 인간은 말이죠, 어떤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인간의 그 밑바닥이라는 거, 그걸 참 들여다보게 되는데, 참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박정희 시절에 그 김형욱 정보부장, 뭐 이런,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국정원의 특활비를 그러면 왜 갖다 줬냐 이거예요. 이병기, 너는. 이병기, 당신은 그 돈을 그러면 왜 청와대에 갖다 줬냐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 갖다가 그럼 무슨 고아원의 비밀리에 갖다 줄 거 생각했느냐? 얼핏 들으면은 참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쓸 줄은 몰랐다. 그렇게 쓸 줄을 몰랐다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을 어디다가 썼다는 것을 검찰이 지금 그 언론에 내놓은 것 외에는 지금 정확한 팩트는 모르지 않습니까? 팩트는. 일방적으로 좀 이병기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는 말이죠. 검찰청에 들어갈 때부터 무리를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아주 인정하고 들어가 버리더란 말이죠.
그건 뭐냐? 검찰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나오려고 하는 그 얄팍한 게 보이잖아요. 얄팍한 그 수작이. 어떻게 이런 자가 한 정권에 2인자 역할을 했냐 이거죠. 국정원장하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처음에는 주일대사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막말로 다 떨어진 외교관에 불과했던 거죠. 이 양반은 어떻게 시작된 인생이냐면 원래 그 외교관, 전문 외교관, 외무고시 출신입니다. 외무고시. 유명한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하고 이 같은 동기인데 인도 대사관에 서기관으로 있을 때 있다가 노신영 전두환 때 얘기입니다. 전두환 때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되면서 또발또발한 똑똑한 비서가 필요했는데 그 비서를 노태우 대표죠. 노태우 대표가 노신영 당시 안기부장한테 천거를 부탁한 거죠. 그런데 그 노신영 안기부장이 인도 대사로 있을 때에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병기를. 그래서 이병기를 이제 노태우 대통령 그 당시 대표 비서로 천거를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때에 청와대 의전수석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딱 집권했는데 보니까 네, 안기부 차장으로 갔더라고요. 안기부 차장으로 어떻게 갔을까요? 어떻게 갔다 봅니까? 소위 말하면 노태우와 김영삼은 완전히 앙숙관계였는데 이 양반이 경복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YS의 최측근이었던 그 김동용 비서실장이 경복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서로 내통해가지고 노태우로부터 김영삼으로 이 정권이 넘어가는데 1등 공신이었던 거죠. 간첩. 쉽게 말하면. 김영삼이 파견해 놓은 뭐라면 좋을까요? 고정간첩. 그래가지고 이제 김영삼 시절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서서히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등장한 게 누굽니까? 이회창 대선 후보. 아니,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회창 캠프에 특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그러다가 이회창 씨가 몰락하니까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보다 6살이 더 많습니다. 이 남자가, 이병기가. 정말 견마지로를 다했죠. 저희들이 그 언론인으로서 옆에 볼 때, 이야, 저렇게 모신다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그야말로 견마지로를 다했어요. 견마지로를 다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지 못하다가 정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니까 주일대사로 보냈던 거예요. 주일대사로. 권력의 세계에서 주일대사는 사실 별것도 아닌 자리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국정원 차장 경력이 있어가지고 국정원장을 했고, 국정원장 하다가 이제 허태열이가 물러나니까 그 자리에 이제 이병기를 앉히게 된 건데, 이런 자가 말이죠. 네? 아니, 국정원 특갈비를 그럼 왜 갖다 준 거야, 거기다가? 응? 왜 갖다 줬냐 말이죠. 이게 뭐 합법적인 돈이라고 합법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병기가 국정원도 근무해봤고 청와대도 있어봤기 때문에
사실 국정원은 대통령 권력을 지키는 그 수호, 권력을 지키는 그 권력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국정원은 주머니를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냥 한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한 주머니를. 양심적으로 봐야죠. 이병기 씨가 법정에서도 지금 내가 말하는 이야기를 해야죠. 이걸 엄격히 따지면 이건 불법이다. 그러나 당신네들이 불법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정보부든 안기부든 국정원이든 간에 이것은 대통령을 지키는 호위부대 아니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참 통장을, 그 주머니를, 금고를 같이 쓴다는 그러한 어떠한 관행도 있었고 그러한 풍조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 참 매달 1억씩을 우리가 청와대에 갖다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쓸 줄을 몰랐다.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을 설령 받았다 합시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돈을 그렇게 갖다가 쓸 그러한 유치한 인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야, 이병기, 너 매달 1억씩 갖다 받잖아. 이렇게 말할 그러한 치사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이병기도 알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그러고 있느냐? 왜 이러느냐?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왜 이렇게 비수를 꼽냐? 왜 뒤집어 쓰느냐 이거예요. 지가 살아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뇌물이 아니다. 뇌물죄로 뇌물죄로 이게 만약에 얽혀들면은 어떤 예컨대 어떤 형을 어떤 중형을 받을지 모르니까 여기서 지금 벗어나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권력가, 이 세도가들이 과연 이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되겠냐. 응? 일본 같았으면은, 만약에 일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이병기 정말 극단적인 표현으로 벌써 자살했을 겁니다. 그게 일본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이 허구한 날 욕하는 일본의 정치는 최소한 그런 의리는 지킵니다. 일본 정치를 지켜봐온 저로서 일본 정치는 뭐냐 그러면 그건 의리, 절개, 지조, 신조입니다. 이런 쓰레기 인간들이 절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일본에서는 일본 사회 전체가 매장을 시켜버려. 매장을 그냥. 대한민국은 뭐냐. 이런 인물이 잘난 인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배신. 그게 대한민국 정치인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는 놈들을 훌륭한 인물이라고 심지어 무슨 대통령까지 뽑아주고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도 사실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런 인물이 나중에 나와서 나 대통령 되겠다. 나 무슨 뭐 독립운동하다 옥고를 치렀다. 이러면서 대통령 한다고 나올 그런 풍토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병호. 그 다음 이제 국정원장이 이병호 아닙니까? 이병기 다음에 이병호. 이 양반이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들어가서 평생을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에서 참 잔뼈가 굵은 사람이 이병호. 이병호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부패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국정원장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랬을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2인자 역할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자, 참.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된 이후에 당시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그 권력의 단물을 죄다 빨아먹던 인간들이 뭐라고 했느냐. 유신만이 살 길이라고 했던 그 인간들이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 우리가 유신에 저항할 수 있었겠느냐. 다 이런 소리 했던 거죠. 지금 이자들이에요, 이자들. 이병기, 이병호가 뭐라고 했느냐. 네, 이병호가 제가 아닌 다른 원장이 임명됐다면 그 사람이 법정에 섰을 것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난 잘못이 없다. 그런데 그 이병호의 변호인 이야기가 바로 이병호의 그 마음, 속마음을 그대로 말해주는 발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용처를 물어볼 수도 없었고, 용처를 돈을 주면서 이 돈을 어디다 쓰시려고 가져오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는 거죠. 야, 이 사람들아.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그 돈을 가져오라 해서 가져갔다? 그런데 이 돈 어디다 쓰시려고 이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냥 가져다 드렸다? 참나.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생각도 보였다. 그 돈 가지고 무슨 뭐 기치료 받고 어쩌고 뭐 보톡스 맞고 하는 돈으로 쓸지도 몰랐다. 그게 검찰이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국정원 특활비 돈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돈 갖고 뭐 보톡스 맞고 비타민 주사 맞고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뒤집어 쓰이고 있는데 이병호도 지금 거기에 편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다. 검찰 주장이 맞다고 말이죠. 이 육사를 졸업하고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어온 정말 대한민국 정보맨 중에는 한 2세대 정도 돼요. 2세대. 네, 2세대 정도. 2세대, 2.5세대 정도. 이런 양반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어떻게 보면 암담해. 내가 책임지겠다. 왜 그런 소리를 못하냐 이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갖다 줬단 말이지. 그건 관행이었다. 그건 통치자금이었다. 이런 얘기를 왜 이병훈을 못하냐 이거예요. 일국의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었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 이런 인간들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내가 특활비를 국정원에 갖다 주게 된 것은 그건 관행이었다. 통치자금이었다. 대통령이 어떻게 그 치사한 돈까지 막말로 그런 소액의 돈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남자가 왜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냐 이거죠. 친박계 중에서 이런 인간, 그런 충절의 인간이 단 한 명이라도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근데 모조리 발뺌하고 도망가요. 박근혜 정권 때 가장 권력의 단물을 많이 빼먹은 인간들, 그 순서대로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정현이, 이병기, 조윤선이, 친박계, 뭐 누나라고 부른 인간들, 뭐 어쩌고 뭐 친박 연대 어쩌고 했던
이런 인간들. 어떻게 한 명도 그렇게 오랜 기간 박근혜의 참 탄물을 빼앗아 먹은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배신의 비수를 꼽냐 이거죠. 초대 남재준 국정원장. 이 양반의 배신도 너무 가슴 아프게 해요. 이 양반이야말로 참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런 덕망도 있었던 정말 육군사락 출신의 군대에서 육군 참모 통장까지 했다는 분이에요. 이런 양반 집에서 놀고 있는 양반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 초대 국정원장에 앉힌 거죠. 이 양반이 법정에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참 더 실망을 하게 안 해서 참 다행스러운데, 이 양반이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상위 기관인 청와대에서 사용할 예산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 외에 목적으로 쓰일 줄 몰랐다. 똑같이 검찰의 그 난도질에 공감한다는. 그래서 자기들이 뇌물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남재준 이 양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억울하다고 태극기 집회에도 나왔고 대선 후보에도 출마했고 막판에 홍준표 지지선언 하면서 그 출마를 접었던 분인데, 이야,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양반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뭐 감옥에 있게 되는 시간이 뭐 하루 이틀 더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다 70을 넘긴 분들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훨씬 적은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일찍 나온다 해서 과연 무슨 명예가 회복될 것이냐. 참 이 어려울 때, 인간은 어려울 때 정말 인간의 그 근수를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이 참 너무 맞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나. 그 닉슨 대통령 다음으로 부통령에 있다가 닉슨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그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이 된 제럴드 포드 대통령 이야기 좀 하고서 칼럼을 마칠까 합니다. 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정확하게 30일 만에 닉슨에 대한 사면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어요. 자, 이 양반이 닉슨 대통령 때 부통령이었습니다. 2인자였어요, 2인자.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에 이제 가야 될 형편인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모든 치부가 다 이제 토해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걸 포드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미국이 이렇게 분열해서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태극기 세력과 저 소위 말하는 좌파 진영 간의 그 분열.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30일 만에 특별 사면을 단행해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한 거예요. 이에 반해서 문재인은 어떻게 하느냐.
박근혜를 탄핵시켰죠. 감옥에 집어넣었죠. 구속영장을 계속 연장시켜가지고 지금 1년이 넘도록, 1년이 다 되도록 지금 감옥에 있게 만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집어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2인자 얘기입니다. 포드는 2인자였지만 만약에 이게 대한민국 같았으면은 적폐니 어쩌고 하면서 포드가 닉슨 전임자를 작살냈을 거야. 완전 그냥 난도질했을 겁니다. 감옥에도 보내고 뭐 완전히 그냥 그렇게 했을 텐데 포드 대통령은 사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지도가 70%대에서 40%로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포드는 대통령 선거,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지미 카터한테 패배하게 된 거죠. 그때 포드가 닉슨의 편을 들지 않고 닉슨을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포드는 어떻게 했느냐. 닉슨을 보호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력과 성품, 이 캐릭터, 지도력과 성품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한 명으로 지금 칭송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반전이죠. 역사의 반전. 대한민국에도 이런 정치 풍토가 좀 제발 만들어져야 돼요. 최소한 1번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허구한 날 1번만 욕하고 있지만 일본 정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 정치의 핵심은 뭐냐? 그 중추적인 개념 가치는 의리입니다. 의리, 충절입니다. fidelity. 이러한 충절이 없는 세상, 모든 분야죠.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다못해 무슨 음식점 주방 안에서도 이 정절, 이 피델리티가 없는, 일관성이 없는 인간은 매장을 시켜버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정치가 일본은 따라가야 돼요. 대한민국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최소한 일본 정도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거라도 따라간 다음에 일본을 욕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 또 하면 또 윤창도 친일파다 또 개소리 또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한테 이병기, 이병호, 남재준 그 세 사람은 정말 잘못된 케이스를 보여준 겁니다. 한심한 거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